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배우 김부선 씨가 반상회에서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제기해서 큰 이슈가 됐었죠. 이처럼 반상회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들을 논의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상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등장한 개념이 온라인 반상회인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쉬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어떤 곳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 중구에서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색다른 반상회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바로 SNS를 통한 온라인 반상회인데요. 과연 온라인 반상회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중구청 자치행정과 손봉혜 주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구청 자치행정과 손봉혜입니다. 네. 중구청에서 온라인 반상회를 열기로 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온라인 반상회가? 온라인 반상회라는 것은요. 인터넷 환경에서 주민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소식 또는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민과 구청이 쌍방향 소통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 반상회를 기획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기존의 반상회가 참석자가 줄기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급속한 도시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현대인들의 삶이 바빠지면서 그 이웃 간 교류가 점점 단절되고 있고 함께 모여서 반상회를 개최할 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여 반상회를 대체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밴드 반상회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여하는 주민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굳이 반상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반상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주요 시책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동네의 소소한 문제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반상회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예. 중구청에서 기획한 그 온라인 반상회가 밴드를 활용한다고 하던데 이 밴드가 네이버 밴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밴드는 지인들과 그룹 형태를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NS로 학교, 회사, 동창회 등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모임 앱이기도 합니다. 예. 또한 그 게시판, 사진첩, 실시간 대화, 일정 관리 등 주민들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참 좋습니다. 예. 그 밴드 그 휴대폰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 텐데 예. 반장도 선출을 한다고요. 네. 그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계시고 마을 일에도 관심이 많은 통장님 한 분이 밴드 모임방을 개설하고 네. 통장, 반장, 주민 등을 초대하고 관리하는 그 밴드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주민들 중에 간혹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을 텐데 그런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그 스마트폰 활용도를 조사해 보니까요. 예. 그 통장님들의 70%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예. 그 동별로는 청구동과 을지로동의 비율이 높아서 그 우선 밴드 반상회를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그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구종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휴대폰을 이제 활용해서 유행복소통 문자 서비스도 병행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은 사실 스마트폰 기능을 잘 알지도 못하고 활용하기도 어려울 텐데 밴드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예. 9월부터 예. 그 저희가 15개 동이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통장 원래 회의 때 밴드 사용법에 대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그 청구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과 주민 40여 명이 모여서 강사님과 함께 밴드 사용법에 대해 실습을 했는데요. 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청구동하고 을지로동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그 온라인 반상회에 대해서 알고 있겠군요. 아직 대부분이 알지는 못하지만 예. 이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런 그 스마트폰 밴드를 통한 반상회, 이 여는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한 건요, 그 정기적으로 월 1회 통장 원래 회의 때는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반상회 홍보 자료를 밴드 모임방에 게시하여 함께 보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마을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채팅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는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요. 예. 온라인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그 반영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각 동별로 밴드 모임방에 그 담당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건의사항, 주민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해드리고 불가능한 사항은 구청의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온라인 반상회를 열게 되면은 기존에 그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슈가 있어서 반드시 모여야 할 때는 그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모여서 반상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SNS를 통한 그 휴대폰 반상회, 온라인 반상회를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 모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미 그 온라인 반상회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중구청의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일단 저희가 지금은 이제 시작이지만 예. 그 밴드 반상회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실시간 전달되고 주민이 개진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결과가 빠르게 피드백된다면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밴드 모임방을 구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네 이야기 등 재미있는 거리가 넘치는 반상회 공간으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도 반상회 불참하면 어떤 뭐 벌금이나 이런 제재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 불참한다고 뭐 특별히 저갈 건 없군요. 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구청 자치행정과 손봉혜 주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어제부터 서울 종로구 창덕궁 낙선제에서는 2014 조선시대 궁중 음식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조선왕실의 권위를 확립하고 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낙선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음식 문화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담았습니다. 네, 한국의 궁중 음식을 알 수 있는 시간이군요. 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이 궁궐의 유무형 유산과 오늘의 시대 정신을 결합해 새로운 궁궐 문화를 선보이고자 마련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국립문화유산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이 행사를 주관했는데요. 이 궁중음식연구원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인 조선왕조의 궁중음식을 전수하는 곳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궁중음식연구원 이소영 자료연구실장입니다. 창덕궁 낙선제에서 열리는 조선시대 궁중음식전은 궁중음식 낙선제로 돌아오다라는 행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궁중음식이 낙선제로 돌아온 건데요. 궁중음식은 낙선제에서 살았던 마지막 왕족들을 모셨던 마지막 상궁들이 전해준 실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궁중음식 중에서도 특히 대장금 음식으로 가장 잘 알려진 홍시죽순채, 궁중음식의 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절판, 이 두 가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꽃감꽃, 율란이라는 궁중 음식을 또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의궤 속에 나왔던 그 궁중의 왕실 가족, 왕과 신하 간의 잔치 음식, 상차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께서 낙선제라는 공간에서 알려지게 된 궁중 음식을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서 들었듯이 이번 행사에서는 궁중 음식을 재현한 전시와 또 왕이 상궁들에게 수라를 받는 모습을 공연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궁중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네, 궁중 생활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겠군요. 네, 그동안 이 행사는 운영궁에서 개최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궁궐 안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에서 100년 만에 다시 궁중 음식이 궁으로 들어온다는 남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을 것 같아요. 네, 보기만 해도 눈과 입이 즐거운 궁중 음식 상차림을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유익했는데요. 설명을 하는 이도 또 경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즐겼습니다. 임종영 궁중 음식 이수자 만나서 소감 들어봤습니다. 는 편수 아시죠? 네. 편수는 주재료가 호박입니다. 네모난 만두. 굉장히 작게 빚었어요. 호박을 네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궁이라서 그런지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네요.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음식들은 전부 다 실물이고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음식을 한 지 한 28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늘 음식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자부심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몰랐던 궁중 음식들을 조금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궁중 음식, 한국 음식 또는 서울 음식도 가깝게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조선 왕족들이 살던 장소에서 그들이 먹던 음식들을 직접 접해볼 수 있어서인지 사진을 찍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낙선제 곳곳으로 공연과 행사가 열려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왕과 왕비가 수라를 들던 모습을 재현한 궁중 수라진어 공연 잠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시민들 만나보시죠. 별식이 없느냐? 네, 별식이 올리겠나이다. 궁에서는 크고 작은 잔치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는 다소 반과라 해서 면, 떡, 과자, 화채 등이 차려진 상을 내곤 했습니다. 창덕궁 정말 오랜만에 와봤어요. 이런 궁에서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와서 궁도 보고
또 거기에 음식도 보니까 훨씬 잘 어울리고 좋은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또 옛날 그 자료를 복원한다는, 지켜나간다는 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사람이라 당연히 궁중 음식에 관심이 있어야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우리 음식을 알고 제대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궁중 음식은 이렇게 익숙하게 만나볼 수 없는 음식이니까 되게 좋았고요.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참 많다는 거가 있어서 그래서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몰랐던 궁중 음식들이 너무 많았고 이게 한번 궁중 음식 쪽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궁중의 잔치 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시연 또는 체험 행사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네, 먼저 오늘은 구절판 시연 행사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밤으로 빚은 한가인 율랑과 또 곶감꽃 놀이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궁중음식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수요일이기 때문에 창덕궁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창덕궁이 무료 입장인 모양이죠? 네, 궁. 그렇군요. 궁중음식전 외에 또 종로구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어떤 행사가 있나요? 네, 2014 고고 종로문화 페스티벌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선시대 궁중음식전뿐 아니라 한옥의 정치 속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흥겨운 국악 공연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무개원에서 열리는데요. 다양한 문화축제에 대한 의미 들어봤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입니다. 우리 지금 종로의 축제 기간입니다. 고고 종로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옛 꽃자와 영어로 고 간다는 뜻의 옛 것으로 간다. 옛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 현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뜻의 문화 페스티벌인데 바로 이런 행사를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갖게 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는 많은 축제들이 산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길이 없나 생각해서 초가을에 좋은 날씨를 잡아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행사가 우리 종로의 역사 그리고 종로의 문화, 옛날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잘 어우러져서 많이 좀 사람들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체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오셔서 구경하시고 많은 관심 가지셔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좀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궁궐과 인사동, 대학로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고 종로문화 페스티벌을 통해서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문화의 발랄함을 동시에 느끼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진정한 유로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New SM7 Nova.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문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떠남과 기다림이 공존하는 장소 간이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유철상 여행작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은 어제 오후 평창동 본사에서 연 제133회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 총액 83억 2,4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서울옥션 경매에서 낙찰 총액 91억 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미술시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라고 서울옥션은 설명했습니다. 낙찰률은 72%를 기록했습니다. 서해에서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인천과 섬지역으로 가는 13개 항로 가운데 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서해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인천과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근로자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평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는 전국 아파트 887만여 가구의 지난달 기준 전세금과 통계청의 올해 2분기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음담패설 영상으로 20대 여성들에게 협박을 당한 배우 이병헌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저녁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자정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구속된 걸그룹 멤버 다희 씨와 모델 이모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씨 자택에서 이병헌 씨가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서울시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시가 앞으로 4년 동안의 그 핵심 정책을 발표를 했던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제 지난 7월 1일 민선 6기가 출범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민 또 뭐 전문가분들 또 현장 활동가분들 79분이 참여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좀 중점적으로 끌어가야 될 그런 과제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하고 또 따뜻하고 꿈꾸고 숨쉬는 사람 특별시 서울을 향해서 가겠다는 기조하에 핵심 과제 25개를 발표를 했고요. 가장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일단 시민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이제 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뭐 따뜻한 도시를 실현하고 또 각종 이제 일자리도 좀 늘리고 또 창조 경제 단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서울을 조금 더 시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좀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좀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이런 큰 틀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아마 시민 여러분도 그 안전에 대해서 더욱 좀 강조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황금 시간 목표제라 그래서 모든 재난과 사고가 났을 때 지하철 화재 시에는 3분 내에 도착해서 시민 불편이나 이런 사고를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민들이 걸어 다니시기 편하도록 차도보다는 보행로를 위주로 보행 전용 거리를 만든달지 그 차도를 좀 줄이고 보행자 우선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가 아마 현재 10만 명당 4.8명. 근데 이걸 좀 지속적으로 절반까지 아무튼 줄이겠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해마다 50개소 늘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보호구역도 20개소 늘리는 차량 제한 속도를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종합 대책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침수 비가 뭐 많이 오고 이러면 침수에 약한 지역은 제가 지속적으로 친환경 치수 대책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좀 개선해가는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당장 내일부터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고 하던데 어떤 행사인지요? 네, 사실 안전을 제가 강조는 하지만 막상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화재랄지 뭐 태풍이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처하시면 좀 지혜롭게 대처하기도 힘드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행사고요. 9월 25일 내일 이제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지고요. 여의도 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재난 안전, 화재 안전, 뭐 생활, 교통 안전 뭐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실제 이제 자녀분들 또 뭐 어린이들 함께 오시면 82개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진, 태풍, 뭐 또 소화기 사용 그리고 이제 뭐 전기나 가스 사용 뭐 이런 부분까지 좀 하나하나 체험하고 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어서 특히 이제 뭐 미취학 어린이나 초, 중 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좀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전체험 한마당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별도로 뭐 신청하셔야 될 사전 절차는 없으시고요. 일단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행사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공원 문화의 광장으로 그 시간대에 직접 방문하시면 자유롭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요거는 이제 특별히 지금 25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행사를 3일간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도 이제 이렇게 안전을 좀 체험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가 2군데 그 시민 안전 이제 무료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좀 다양한 또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앞에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구에 있는 보람의 공원 안에 보람의 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보람의 안전체험관은 뭐 저녁 9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하니까요. 낮에 근무하시는 못 오신 분들은 자녀분들하고 기회 되실 때 저녁에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매주 월요일은 쉬기 때문에 월요일은 가급적 오시면 안 되겠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지금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 행사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아니 또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음악회나 전시회 공연, 이런 문화 공연 정보는 일단 서울 문화 포털에 가시면 전체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예. 저희 시민청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번 그 마지막 토요일, 항상 저희가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는 뭔가 좀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0분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예. 여러분 익숙한 그 가수 양희은 씨, 그리고 또 조덕배 선생님, 그리고 또 동물원이 출연해서 시민들과 가을날에 이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소통, 새로운 공감 음악회를 열고요. 좌석은 뭐 선착순이시기 때문에 애매 없이 도심에 나오셨을 때 시민청에 들리셔서 가족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늦으면은 서서라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한 1,000분 정도는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조금 일찍 오시면 예. 가능하고요. 늦으시더라도 서서 좀 즐기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영화제도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영화제인가요? 네, 어르신들께서 직접 영화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을 뭐 세대 간 소통이랄지 어르신을 주제로 한 영화를 대상으로 지금 올해가 벌써 7회째인데요. 서울 노인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것도 역시 토요일까지 4일간 열리고요. 서울극장에 오시면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57편이 지금 상영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10시부터 그 단편 영화부터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개막작이 지금 수상한 그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57편 많은 작품이 상영이 되니까요. 특히 이제 어르신 모시고 계신 가족분들 함께 오셔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아마 공감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쭉 보니까 세대와 소통하는 그런 단편 영화도 있고요. 예. 또 가족 그 애틋한 이름 해가지고 가족끼리 볼 수 있는 그런 단편 영화도 있더라고요. 예. 가족하고 함께 오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으로 뭐 가족들과 함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행사 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그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지난 9월 20일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달간 단풍 그리고 동물 사랑, 거리 공연, 책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공원에 한번 가시면 이런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물원 맞은편에 가을 맞이와 국화꽃 또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전시도 보실 수 있고요. 예. 또 동물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또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서 아이가 동물 동화책도 또 현장에서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뭐 연인, 친구분과 함께 오셔서 또 가을 축제를 만끽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린이 대공원,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제 지난 8월에 오픈을 새로 새 단장을 해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가을 축제 키즈페어라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다가오는 예. 10월 11일까지 22일간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 태권도 시범, 또 비보이 공연, 그래서 다양하게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 또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야외 게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외국인을 만나면 어디를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수도권 관광 명소.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용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조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유철상 여행작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지는 간이역이라고요? 네, 지금 코스모스가 지금 곳곳에 피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쌀쌀해지는 가을날 탓에 가을 타는 남자분들, 여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간이역 여행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간이역하면 뭐 학창 시절을 제일 많이 떠올릴 거예요. 특히 MT나 또는 뭐 시골에 갔을 때 그 어렸을 적에 시골 갈 때 그 작은 역 이런 그 추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바쁘지만 한적하게 좀 쉬고 싶으실 때 시골 간이역을 꼭 찾아보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예. 풍경 속에서 쭉 묻혀 지내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유철상 작가도 가을을 타시나요? 네, 많이 탑니다. 가을을 탄다 그러면 그건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예. 추억들이 또 많이 떠올려지고 또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떠날 그 간이역 하면은 뭐 네. 낭만 또는 그리움 이런 단어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향이 시골이어서 주로 이제 갈 때 기차를 또 몇 시간 타고 갔던 기억도 나고 또 대학 때는 친구들끼리 무작정 그 새벽 기차를 타가지고 일출 본다고 여수까지 갔던 기억도 나고 또 부산의 그 작은 해안가에 있는 역에서 반나절 정도 그냥 이렇게 그 두런두런 이렇게 그냥 걸어다녔던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간이역이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또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또 KTX가 생기면서 간이역이나 또 무궁화열차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좀 온전하게 멈춰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을에 특히 간이역 같은 경우는 뭐 산속에 좀 들어가 있거나 또는 넓은 그 들판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굳이 뭘 찾지 않고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소소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 서울 부근 경기도 인근에도 운치 있는 간이역들이 있다고요. 예, 그 제일 간이역 하면 아마 떠오르는 것이 영화 편지에 나왔던 곳일 거예요. 경강역인데요. 가평하고 춘천 경계에 있는 경강역이고요. 여기는 지금 그 기차가 서진 않지만 그 영화 촬영 장소나 또는 이렇게 레일바이크를 만들어서 지금 기차를 뭐 구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추억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살려놓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일산역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데 또 역사 자체가 그대로 그 1940년대 초반에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양평의 구둔역이라는 곳이 작은 역이 있는데 이곳은 아직도 기차가 정차를 하거든요. 하루에 뭐 4-5번 정도 정차를 하는데 그 역장님이 이렇게 닭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이렇게 동물들이랑 같이 지내시면서 역을 가꾸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역들이 되게 오래된 역들이에요. 사실 50년, 60년 된 역들이기 때문에 그 흑백사진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인근에 아직도 이런 역이 있구나 이런 걸 또 새삼 느껴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역들은 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그 문화재로 또 보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문화재청이 그 간이역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건물 양식 자체를 보존해야 된다는 가치가 이제 인정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 지정한 건데요. 특히 구둔역이나 일산역 같은 경우는 일자형 건물 그러니까 건축 양식을 지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대문화유산이야 이런 그 새로운 느낌도 좀 느낄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이게 문화재가 돼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냥 호조시 멈춰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역 같은 경우는 되게 주변 풍광이 되게 예쁜 곳들이 많아서 꼭 그 뭐 식구들이나 가족 단위로 같이 간다 그러면 카메라를 좀 가져가서 그 영화 속 모델이나 아니면 풍경 속에 묻혀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좀 기념사진을 찍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 간이역, 일산, 경강역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이나 모레 한번 떠나보겠다 하면 어디를 추천해 주실래요? 경강역이 좀 바로 가깝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럼 경강역 가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가평, 기차를 타실 경우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는, 예. 가평역에서 내리셔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셔도 가깝고요. 예. 아니면은, 경강역을 가는 가평에서, 다시 갈아타가지고 버스를 타면은, 경강역 가는 대중교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종의 이제 유명 관광지처럼 좀 많이 알려진 곳이어서 대중교통이 편하게 돼 있고요. 기차를 직접 타고, 간이역을 느껴보시고 싶다 그러면, 양평의 구둔역을 추천해드려요. 예. 그래서 이곳은 그냥 훌쩍 가도, 그리고 또, 아직도 문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입석표를 끊으셔도 바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곳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당장 떠나셔도 쉽게 가실 수 있는 곳들입니다. 경강역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아예 출발을 기차로 하려면은 어디 청량역에서 타야 되나요? 네네. 청량역에서 타셔가지고 가평역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구둔역도 마찬가지로 청량역에서 타셔가지고 양평 구둔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기차 여행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차 여행을 하게 되면 뭐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겠죠? 네네. 그냥 먼저 예약이 가능하시다면 기차표를 예약하시는 게 제일 먼저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간이역 주변에 마트나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할 수 있는 보온병이나 또는 자켓 같은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가실 경우에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이 정도면 그리고 가벼운 배낭 하나 정도면 준비물이 다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간이역 몇 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주변 맛집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경강역 주변은 가평 쪽에 잣나무 칼국수나 또는 춘천 조금 더 가셔서 강천 쪽으로 가시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은 그냥 어느 곳을 가셔도 맛집을 쉽게 고르실 수 있고요. 구둔역은 그 주변에 바로 맛집이 좀 없는 편이고 양평 쪽으로 나오시거나 이렇게 이쪽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둔역 쪽은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게 좀 편하고요. 예. 경강역은 가평이나 강촌 쪽에서 맛집을 그냥 어느 맛집이 들어가셔도 메뉴들이 많이 있으니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기차 여행 떠날 때 차표부터 확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좌석 요즘 입석표도 있습니까? 무궁화는 입석표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간이역들이 가는 곳이 거의 무궁화이기 때문에 무궁화 열차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대만 확인하시고 꼭 반드시 예약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입석표를 구해서 가게 되면은 얼마나 서서 가야 돼요? 한 구둔역까지 40분 정도예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군요. 네네. 긴 시간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꼭 앉아야 된다, 이런 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철상 작가가 다닌 간이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간이역은 어딘가요? 저는 구둔역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왜냐면 정말 풍경 속에 여기 딱 묻혀있다는 느낌도 들고 또 주변에는 앞으로는 산이고 뒤쪽으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들판이 있어서 그냥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둔역이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둔역?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상 여행작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I will spend time with my family. I will spend time with my family.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거예요. 시간대에서 얘기할 때 spend, S-P-E-N-D 동사 많이 씁니다. 영어로 돈처럼 시간도 쓸 수 있다 개념 있습니다. 그래서 spend 동사 씁니다. spend money, spend time. 한국말로 spend time은 시간을 보낸다 라고 하겠죠?
family 발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F 발음과 L 발음이 있으니까요. family, family, family. Well, who will you spend time with today? Your family or your friends? Well,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us. Until next time, bye-bye.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아, 피곤해. 뭐야, 그러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우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